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금요일 날 1.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22평을 이탈을 했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하는 총재의 스테이블 코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카카오 페이 그리고 카카오 뱅크까지 하락폭이 꽤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신고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기대감만 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네이버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요일날 2.5% 하락해서 끝이 났는데, 이 상황을 뱅크 빼고 보자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같이 동참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가 뒤따라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여기서 플러스 AI. 왜 AI가 들어가는 거냐? AI에 대한 R&D 투자. 네이버에서는 이미 매출액 대비해서 15% 정도의 R&D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지금 뚜렷한 AI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나요? 또는 카카오가 뚜렷한 AI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나요?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부 지원을 이번 정부에서는 한다고 하죠. 뭐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군이 AI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AI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죠? 미국 빅테크예요. 근데 미국 빅테크에서 네이버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매출액 대비해서 R&D 투자를 하면서 AI 서버, 즉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R&D 투자 10에서 15%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투자 규모는 미국 빅테크들에 비해서 100분의 1 수준입니다. 100분의 1 수준. 왜 그럴까요? 매출액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절대적인 이 차이를 메꿀 수 있으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R&D 투자를 하지 않고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를 하면서 뭐 엄청난 역량으로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 컴퓨팅 파워는 엔비디아 GPU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GPU의 대당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걸 수십만 장씩 한 건물에 넣어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원전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1월,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5월 달, 6월 달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부족한 컴퓨팅 파워, 즉 엔비디아 GPU를 정부 딴에서 구해와서 사와야 되겠죠. 사와서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언가 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카카오가 AI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LG하고 카카오그룹이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김범수 의장 있죠? 어떤 짓거리까지 했냐면 카카오페이, 그쵸? 우리사주조합에서 9만 원에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실제 주식을 받은 금액이 이래요. 근데 카카오페이 지금 주가 얼마예요? 3배 올라와서 8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사주조합은 1년 동안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뿐이냐? 카카오뱅크 지금 얼마예요? 3만 원. 6월 달에 고점 얼마예요? 3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 우리사주 조합이 받은 금액은 3만 9천 원입니다. 9천 원.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실제 우리사주로 받은 사람들, 카카오 직원들이겠죠? 800명 정도 됩니다. 총 직원들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00명 내에서 80%가 수억이 물려 있는 거예요. 최소 1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대주주들은 어떻게 했지?
그렇죠. 직원들이 80%가 자사주를 샀다가 평균 1억 이상 물려 있는 상황이고 경영진은 수십억이나 100억 이상씩 상장 차익을 얻고 다 나갔어요. 이런 짓거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들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요. 지금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 통과가 되자마자 하락 구간이 발생했었던 것도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해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그렇죠?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시세가 끝이냐? 아니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장기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낸 이 신고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평균입니다. 2조 원 정도의 매집 구간이 일어났고요. 그 가격대는 지금 여기 6만 원대를 돌파하는 구간부터 나왔습니다. 맨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부터 따지면 이쪽 구간이겠죠. 5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밑에 지금 시세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 카카오나 네이버 말고요.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 또는 진행이 됐었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알테오젠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24년 초반부터 매매 구간을 잡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3년 9월 달부터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지나고 나서 고가 돌파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7에서 8만 원, 고가 돌파하는 가격대는 9만 원 정도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세 구간이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쭉 이렇게 상승을 해서 24년 11월 달에 4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고가 돌파한 구간부터 보면 거의 한 1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4배 반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에 대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먼저 가격이 반영한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선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개선세가 진행이 됐긴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1등, 즉 2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이익 보세요. 250억. 올해 개선이 된다고요? 1,3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라고요. 지금 실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있죠. 지금 미래가치를 반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정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조정 구간이. 자, 그럼 대략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면 거의 한 7에서 8개월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지금 신고가 구간을 다시 만들고 있죠.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뒤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 기대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때 그 기대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약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예상되는 바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없었으면 주가는 이미 여기서 끝났습니다. 주가는 이미. 카카오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 이렇게 강할 수 있나요? 지금 3,200포인트를 넘나들 정도의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바닥이 만들어진 건 4월 9일입니다. 그럼 이만큼 빼야 돼요. 이만큼을 왜 빼야 되는 거냐? 관세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구간을 보면 2,600포인트입니다. 2,300포인트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거고 2,600포인트부터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 하고 일주일 반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500포인트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서 코스피가 그냥 꺾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뭐 화폐 가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건 싹 다 무시하세요. 그냥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판단하면서 봅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낸 수익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강하죠. 어때요 제가? 18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매수 타점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이미 만들어진 거 67%, 188%. 188% 언제예요? 25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부터 잡았어요? 바닥에서 잡았어요? 아니요. 신고가 확인하고. 지금 보면 여기 싸 보이죠? 근데 보세요. 17,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가 얼마예요? 거의 한 3만 원 정도를 보고 나서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4년 초반부터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만 30%대 수익 구간,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고요. 카카오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제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고 시세의 시작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평선은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20일 이평선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매수 타점을 잡자. 이제 시작이다. 시장 무너지지 않는다. 시장의 움직임을 믿자. 뭐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내용을 믿자. 그것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꺾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7월 1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69,000원 3.4% 하락하는 구간 오후 12시입니다. 자 보세요. 금요일 날 이야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3% 하락 중 오후 3시 기준 63,200원 이상일 경우 종가 매수 예정이다. 금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63,000원대를 가지 못했죠. 매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보유한 물량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종가 매수 예정이다. 얼마일 때? 지금 가격이 아니라 높아졌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쵸? 금요일 종가를 보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66,000원에 끝났다고요. 안 올라오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62평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62평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죠. 평균 가격이니까 상승폭이 얼마나 컸나요? 그럼 62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간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우리는 그 기간 조정의 움직임에서 그쵸? 먼저 보유하고 갈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된다.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쵸? 준비를 해서 매도 구간을 잡고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딱 요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카카오 위치입니다. 차트 패턴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신고가 이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6월 상승폭이 컸던 만큼 쉬는 중이다. 코스피 3,200포인트 근처.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쉬어가거나 또는 돌파하고 쉬어가거나 둘 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쵸? 이 가격대 부근에서 쉬어가는 중이고 돌파는 확정적이다. 주도주 변화 없고 주도주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네이버 포함.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래야 180%대 수익 구간이 가능해집니다. 신고가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이번 시장에서 무조건 돈 벌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계좌 내용이에요 이게. 그쵸?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매매한 매매 내역이 정확하게 찍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알테오젠은 보여드렸으니까 올해 들어서 한 것 중에 조선주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11월 12월부터 준비한 결과 언제? 25년 2월 5일 날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죠. 이 시세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하나오션이 아니라 다른 조선주 삼성중공업 어때요? 매수, 매도 17% 수익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 그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그쵸? 매매 7% 5% 그리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니까 급락.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먼저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종목이 살아 있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 그 확인 과정도 모두 신고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을 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80%대 수익 구간 카카오에서도 이런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만큼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진짜 수월하게 가나 했더니 조정을 또 주네 이렇게. 그쵸? 근데 시장 원래 이래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 이 좋은 시장, 유동성 시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돈을 벌어놔야 되고 그 시작점에 있다는 점, 그리고 주도주는 원전, 그리고 AI, 그리고 한국에서 AI 관련주들은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쪽이겠지만 소프트웨어 쪽, 그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쪽은 네이버 카카오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상법 개정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잡는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예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장 링크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7월 달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